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인 인터넷에 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1단원인 컴퓨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눈여겨봐 두어야 할 단원이고, 이 인터넷에 대해서 배울 때는 큰 흐름을 하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내 컴퓨터에서 유튜브면 유튜브, 네이버면 네이버까지 어떻게 우리는 그곳까지 도달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인터넷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 안에 사실 정말 많은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 어떻게 유튜브까지 가게 되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 컴. 자, 이게 우리 컴퓨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 컴퓨터의 본체를 보면은 어떤 인터넷이 되게 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바로 랜 카드라고 얘기해요. 랜 카드. 이 랜 카드에 보면은 뒷부분에 선을 꽂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랜선. 랜선을 꽂으면 인터넷이 되는 거고, 랜선을 빼면은 인터넷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선 인터넷 말고 유선 인터넷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을 공급해주는 바로 이 랜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서부터 인터넷을 끌고 왔냐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바로 허브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허브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인터넷 하나의 선을 공급받아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렇게 선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허브예요. 이 허브도 사실 이 커뮤니티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커뮤니티 시험에 스위치 허브와 더미 허브라는 데가 있어요. 더미.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너무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까지 없어요. 많이 안 나오고 자주 나오진 않거든. 스위치 허브가 더미 허브보다 좀 더 좋다, 요런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그래도 대부분 풀려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결국 허브는 한 대의 선을 공급받아서 컴퓨터 여러 대를 연결시켜주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허브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놓고, 그럼 이 허브는 과연 어디서부터 인터넷이 왔냐는 건데, 학교같이 지금 선생님 학교에 한 500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들은 다 인터넷을 선으로 연결해서 돼요. 그러니까 허브에 계속 허브를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켜서 약 500대를 연결한 건데, 결국은 허브에, 네모로 할게요. H라고 쓸게요. H. 허브에 이렇게 막 연결이 돼서, 연결돼서 약 500몇 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이 다 되고, 이러다 보면은 제일 처음 시작한 허브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이 허브는 과연 인터넷을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 바로 그것을 쫓아가 보면 라우터라고 하는 장치에 도착해요. 라우터. 결국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교에도 라우터가 한 대 있어요. 아파트에도 관리사무소 가보면 라우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이 라우터라고 하는 게 그물처럼 엮여서 전 세계가 다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라우터들이 그냥 R이라고 쓴 게 라우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 세계가 다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있는 곳까지 거기에 서버가 있어요. 유튜브 서버가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과연 어떻게 선을 타고 가냐는데, 그 중간에 큰 태평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해저 케이블로 해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냥 온 지구가 다 이 라우터에서 선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지구만 하는데 선생님 뻥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증명해 보려면 이게 요즘에는 좋아서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submarineCableMap.com 지금 여기 뜰 건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구가 있고 전 세계 지도가 있고, 거기에 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터넷 선들이 해저 케이블을 깔아서, 그것도 막 유지부수하고 하거든. 막 그런 전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라우터들이 그물처럼 엮여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이 구름처럼 표시를 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를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결국은 라우터에 붙으면 인터넷이 되는 거고, 라우터에서 떨어지면 이 안에서만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터에 붙어야 인터넷이 되는 거고, 떨어지면 인터넷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결국 이 라우터라고 하는 애는 뭐를 해주는 애냐면, 내가 유튜브까지 가고 싶다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랜턴을 타고 허브를 타고 가요. 만남 라우터는. 아,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가고 싶댄다. 그러면은 라우터가 하는 일은 가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줘요. 최적의 경로 탐색해줘요. 아,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면 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다. 뭐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경로를 탐색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이 안에서 데이터들이 막 주고받으면 전송시 데이터예요. 터 흐름 제어를 해요. 흐름 제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몰렸어. 이쪽으로 엄청 많이 몰렸어요. 막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여기 길이 막힐 거 아니야. 우리 보통 도로 생각하면 돼요. 막히면은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일로 가는 게 빠르거든. 그러면은 흐름을 일로 좀 꺾어서 보내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라우터예요. 그러니까 라우터가 결국은 내 모든 걸 찾아주고 인터넷을 흐름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라우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유튜브 엔터 딱 쳤을 때 라우터가 아, 그거 여기 있어 라고 해서 이 라우터에 도착을 하면은 우리는 뭘 하고 왔죠? 바로 주소를 치고 왔죠. 우리 주소를 youtube.com 이런 주소를 치고 왔어요. 주소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바로 도메인이라고 해요. 도메인. 인터넷에 유튜브 말고도 정말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이트의 이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문자로 된 이름을 바로 도메인이라고 하고, 이 도메인은 실제 주소가 아니에요. 실제 주소가 아니고, 실제 주소는 따로 있는데 걔를 보고 바로 IP 주소라고 해요.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유튜브도 여기 IP 주소가 따로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지금 유튜브에 진짜 IP 주소를 선생님이 보고 따라 적고 있는데,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여기 유튜브의 IP 주소예요. IP 주소. 자, 요런 주소가 이 컴퓨터의 실제 주소가 되는 거고, 요걸 가지고는 사람들이 외우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편하게 문자로 된 주소를 만든 게 도메인이고, 그러면은 이 문자 주소랑 이 숫자 주소랑 쌍이잖아요. 쌍. 이게 맞잖아요. 이건 이거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장비가 있는데 걔를 보고 바로 DNS라고 해요. 도메인 네임 서버, 도메인 네임 시스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얘가 바로 도메인과 IP 주소를 변환시켜주는 주소의 변환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치고 가더라도 아, 실제 주소는 이거지 해서 찾아가게끔 해주는 거야. DNS. 그래서 이렇게 알면 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도착을 했어. 근데 이제 이 IP 주소 나왔잖아. IP 주소를 알고 나왔으니까 이 IP도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IP 버전 네 번째예요. 그래서 IPv4라고 해요. V4. 그래서 이 IPv4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생긴 주소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군데로 나눠요. 네 군데. 한 군데 점, 한 군데 점, 점으로 구분해요. 점으로 한 군데 점,
한 군데, 이렇게 네 군데로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이 한 칸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255까지의 숫자가 올 수 있어요. 0부터 255.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십진수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십진수로 하고 이거를 점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을 요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이에요. 10. 0부터 255면 256개잖아요. 256개 0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요 한 칸을 표시하는 데 드는 게 바로 8비트를 사용을 해요. 8비트. 그러니까 8비트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모였으니까 곱하기 4에서 이 IP 버전 4에 주소 하나를 나타내는데 들어가는 용량은 32비트인 거죠. 32비트. IPv4에 요만큼을 알아야 돼요. 네 군데로 구분한다, 점으로 구분한다, 십진수를 쓰되 0부터 255의 숫자가 들어간다. 8비트, 한 칸당 8비트씩 네 부분해서 32비트짜리 주소 체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했더니 컴퓨터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이 IP 주소가 모자르게 된 거예요.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2의 32승계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모자란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나오는데, 자, 요거 이렇게 IP 버전 4 요거에 대한 얘기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버전이 IP 버전 5가 아니고 6예요. 6. 자, 그럼 얘는 우리들이 왜 나온 거예요? 왜? IP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IP 버전 6죠. 6.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 얘는 한 칸에 16비트씩 써요. 16비트. 그리고 구분을 콜론으로 하는 거예요. 콜론. 점이 아니고 콜론. 그리고 이게 좀 내려와서 이런데 콜론으로 구분하고, 그럼 또 이렇게 나오겠죠. 16비트씩 이게 점점점 몇 부분으로 되어 있냐면 곱하기 8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8부분. 그래서 총 128비트짜리 주소예요. 128비트짜리. 그러니까 이게 128승이니까 정말 숫자가 크거든요. 이걸로 모든 IP, 세계의 모든 컴퓨터를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을 만한 양이라서 이 IP 버전 6가 나왔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여기서 10진수였지만 여기서는 16진수가 들어가요. 16진수. 그래서 뭐 F 뭐 이런 식으로 16진수에는 A, B, C, D, E, F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거는 10진수라서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쓰는 거고, 16진수는 16개의 숫자를 갖고 쓰는 16진수인데 그러니까 A부터 F까지의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도 표현을 해요. 16진수를 쓴다는 거, 16진수 적어줄게요. 16진수. 그 다음에 한 주소에 16비트씩 쓴다는 거. 그래서 8부분씩 128비트. 핵심은 IP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IP 주소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는 이런 큰 라우터의 집합으로 연결된 그물처럼 인터넷을 쓴다는 걸 알았는데, 이 인터넷에는 장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벌써 나온 장비들이 허브 있었고 라우터 있었죠. 이거 외에도 우리가 한 3개 정도만 더 알아두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아래쪽에다가 좀 필기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자, 라우터 말고도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게이트웨이. 이거는 다른 네트워크. 그러니까 나의 네트워크가 여기 요 세 개였다면 여기 또 다른 네트워크들이 또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기 이런 데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로 가는 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가는 출입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보통 게이트웨이는 한 요런데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이 라우터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게이트웨이가 존재한다. 이 문을 통하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인터넷이 연결되면 정말 재밌는 거 할 거 많잖아요. 웹툰도 봐야지, 넷플릭스도 봐야지, 유튜브도 봐야지 할 거 많아. 하지만 인터넷이 끊어지면 이 안에서도 재미 하나도 없거든. 실제 다른 세계로 나가잖아 막. 그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알아야 할 장비가 바로 리피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리피트가 반복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끼리 거리가 거리가 멀리 있으면 점점 우리가 쏘는 신호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감소된다 그러는데, 감소된다고. 내가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 듣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작게 들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신호가 감쇄가 되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재생시켜주는, 다시 한번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바로 리피터.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브릿지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라서, 이건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규모에 따라서 근거리 지역에 있는 컴퓨터들의 집합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랜이라고 얘기해요. 이 랜과 비슷한 의미인데, 같은 의미인데, 이 랜이라고 얘기해요. 랜. 그래서 그 랜과 또 이건 이 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나와요. 랜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장비, 그게 바로 브릿지예요. 연결시켜주는 역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장비는 허브, 라우터, 게이트웨이, 리피터, 브릿지. 한 요 정도를 알면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잠깐 지우고, 좀 지울게요. 여기 필기를 좀 해야 되니까. 이 인터넷을 하는데 이런 큰 구조에 의해서 우리는 유튜브까지 가고 오고 우리의 내용을 보고 인터넷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명령어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우리가 직접 컴퓨터에서 이 신호가 주고받는지 아니면 라우터는 몇 개를 거쳐갔는지 알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명령어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 썼으면은 뭐 옆이나 아래 쭉 이어서 쓰면 돼요. 자, 명령어. 첫 번째 명령어. 바로 핑이라고 하는 핑. 그리고 여기다가 원격지 컴퓨터에 주소를 치면 멀리 떨어진 그 컴퓨터와 내 컴퓨터가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해주는 명령어예요. 쓰는 방법은 시작 버튼을 누르고,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고 cmd라고 치면 그 커맨드 창이 떠요. 여기 띄워서 보여줄게요. 여기 떠요. 그럼 이렇게 까만색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핑 한 칸 띄고 주소 youtube.com 이렇게 치고 엔터를 딱 치면은 내가 유튜브까지 신호를 보내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내. 그러면 신호를 보내고 이 라우터들 다 지나서 도착했다가 응답을 받는 시간이 나와요. 밀리세컨드 단위로. 그래서 그게 바로 핑이다.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격지, 그리고 원격지 컴퓨터와 연결을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령어가 있는데, 바로 트레이스, trace, 트레이스, 쫓다라는 뜻인데 rt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명령어인데,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한 칸 띈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를 적으면 주소, 원격지 컴퓨터 주소를 적어주면 어떻게 되는 명령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 라우터를 거쳐서 이 라우터를 거쳐서 이 라우터를 거쳐서 이렇게 유튜브에 왔다고 칠 때
지금 한 3개의 라우터를 거쳤잖아요. 각 라우터에 신호를 보내고 얘 라우터에 신호 보내고 얘도 보내고 얘도 보내고 그래서 어떤 라우터들을 거쳐갔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이 트레이스 라우터예요. 그래서 거쳐가는 라우터들이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가 트레이스 라우트, 핀과 트레이스 라우트. 그래서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됐고 다음 시간에 인터넷의 또 다음 부분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필기들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